안녕하세요. BTBS의 제이입니다. 오늘 하루도 안녕하시죠? 캐나다는 9월 7일 노동일이라 휴일인데요. 밖에 바람이 너무 불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쉬는 날이고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이제 3개월만 지나면 금년도도 끝나고 내년 세금 보고를 준비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RRSP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란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캐나다도 제도가 꽤 비슷합니다. 세금률이 높은 캐나다라서 세액공제만큼이나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그 금액이 꽤 크죠. 캐나다의 소득공제 방법은 RRSP라고 하는 곳에다가 돈을 넣는 것입니다. RRSP에 넣는 금액만큼 해당 연도 소득을 낮춰주는 방식이죠. 이런 설명은 캐나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캐나다에서 한 번이라도 세금 보고를 해보셨던 분들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BTBS 방식으로 실제 계산을 해보면서 제가 발견한 RRSP의 숨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온타리오에 사는 A씨는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할 때 52,000불을 넷 인컴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회사별로 정해지는 세금률은 회사마다 모두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회사는 직원이 직접 매년 원천징수로 떼어질 세금률을 고를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회사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률을 고를 수 있게 해준다고 했지만 결국 많고 중간, 낮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아는 직원들은 별로 없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적으실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A씨의 회사의 경우 이 세금률을 좀 낮게 적용하고 있어서 A씨의 경우는 주정부 15%, 프로빈스 5.05%를 원천징수 세금률로 정하고 페이롤에서 이만큼 제한 후 월급을 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A씨는 매번 월급 받을 때마다 20.05%를 원천징수, 즉 세금을 떼고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럴 경우 주정부 세금은 52,000불의 15%인 7,800불을, 프로빈스 세금은 2,626불을 이미 세금으로 낸 것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세금 브래켓을 A씨에 대입해보면 주정부 세금률은 20.5%, 프로빈스도 9.15%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A씨가 이렇게 세금 보고를 할 경우 500불 정도를 연말정산으로 뱉어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아깝죠? 500불이면 1박 2일 여행을 거하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금액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A씨는 RRSP를 넣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를 RRSP로 내야 가장 큰 이득을 볼까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그 숨은 진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엑셀 파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선 RRSP를 1000불을 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주정부 세금이 약 205불, 프로빈스 세금 약 95불이 돼서 총 296불이 세이브되어 225불로 줄어들게 됩니다. 세금이 좀 줄어들 거란 예상은 했는데 겨우 295불밖에 안 줄어드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RRSP로 돌려받는 세금 환급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00불을 내고 300불을 돌려받으니 무려 약 30%의 수익률을 낸 것입니다. 사실 RRSP는 차후에 연금으로 얼마나 이율이 붙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내려갈 수도 있겠죠. 여하튼 RRSP를 내므로써 순간적으로 30%의 수익을 내게 된 겁니다. 캐나다 그 어떤 은행에서도 이렇게 큰 수익률을 바로 돌려주는 곳은 없으니 이건 엄청난 겁니다. 주식을 해도 이렇게 순식간에 30%를 한 번에 돌려줄 경우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30% 수익이라고 했는데 좀 의아하시죠? 잘 보시면 저 숫자는 A씨가 금년도 인컴에 따라 내야 하는 텍스 브래켓의 세금률입니다. 결국 RRSP에 돈을 넣으면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률만큼 돌려받는 것이죠. 따라서 세금을 40에서 50% 내야 하는 고액 연봉자들이 RRSP에 돈을 넣으면 세금률만큼
즉 40에서 50% 정도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30%란 큰 수익이 난다, 이것은 이해했는데 아직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좀 뱉어내야 하니까 텍스 보고를 한 후에도 사실 썩 좋은 기분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A씨는 좀 더 RRSP로 더 돈을 넣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3,000불을 한번 내볼까요? 이렇게 되면 주정부 세금이 약 615불, 프로빈스 세금이 약 274불이 돼서 총 900불을 세이브가 됩니다. 즉 367불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수익률은 1000불을 냈을 때와 완전히 동일하게 약 30%가 됩니다. 자, 이 정도 RRSP를 내게 되면 세금도 돌려받아서 공짜 돈이 생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차후에 쓸 연금도 저축했다는 느낌에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A씨는 RRSP로 돌려받게 되는 금액이 높아지는 것에 매력을 느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가감하게 RRSP에 돈을 넣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A씨가 5,000불을 RRSP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시죠. 주정부 세금 약 940불, 프로빈스 세금 약 457불, 총 1398불이 세이브가 돼서 무려 875불을 돌려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으로 이 정도 돌려받으면 너무나 기분 좋겠죠? RRSP의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마냥 좋아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낸 RRSP 금액에 비해 수익률이 27.96%로 예전에 비해서 약 2%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돌려받는 금액은 늘었지만 사실 RRSP로 낼 수 있는 수익률은 더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3,000불 정도만 넣어서 최고의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돌려받는 그것이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RRSP에 7,000불을 넣으면 26.87%, 10,000불을 넣으면 25.27%로 수익률은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텍스 브라켓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 순간, 그러니까 텍스 브라켓이 바뀌는 그 순간에 저렇게 텍스 환급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니까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런 RRSP 환급률을 이해하신 다음에 텍스를 뱉어내지 않으면서도 RRSP로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RRSP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다라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RRSP에 돈을 많이 넣으면 당연히 돌려받는 세금이 높아지겠지만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BTBS 친구분들은 반드시 세금 보고 전에 RRSP의 수익률을 계산해 보시고 RRSP로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금액만큼만 RRSP에 돈을 넣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회사를 다니시는 분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 즉 매년 T4를 고용주로부터 받는 분들은 너무나 쉽게 자신의 총 수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RRSP 수익률을 계산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차후에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 간단한 계산기 하나 만들어서 게시판을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RRSP에도 단점이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건 바로 인출 시 내야 하는 세금이 꽤 높다는 거죠. 5,000불까지는 10%, 5,000불에서 15,000불까지는 20%, 15,000불 이상은 무려 30%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RRSP의 contribute, 즉 돈을 넣을 때는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고민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RRSP의 숨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또 앞으로도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캐나다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